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사람들은 성실함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애쓴다.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은 소중한 현재를 낭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을 무한정 연기시킨다. 열심히 살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위기를 감수하고 도전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내내 하고 싶어 하던 그 일을 하면 될까?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동이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은 자신과 유사한 진동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진동수로 진동하여서 그 에너지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말은 참 쉽죠. 뭔 말인지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삶을 바꾼다, 현실을 바꾼다, 이런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관점을 바꾸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부와 행복,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얻을 수 있다. 우주는 관대한 장치라서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창조자인 당신은 지금까지처럼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하도록 태어났다.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무한한 힘을 인식해야 한다. 류 신호하라. 지금 이 순간만 살 수 있다면. 이 책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일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인과관계만으로도 간단히 증명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닐스 보어로부터 시작된다. 보어는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이 원자주위를 돌고 있음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이다. 전자들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원자를 비롯한 더 큰 대상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뉴턴이 주장한 고전역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놀라운 것은 이 다음부터다. 보어는 전자들이 고전역학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리라 예측했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듯이 전자들이 원자 주위를 돌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물리적인 형태조차 없는 전자들이었다. 이것은 전자의 진동수가 너무 높아서 물리적 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무줄 하나를 팽팽히 튕기면 맨눈으로는 여러 개의 고무줄이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전자의 진동수가 고무줄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보어와 그의 제자들은 고전역학이 모두 틀렸음을 증명해냈다. 아인슈타인이 이들의 발견에 대해서 논평했듯이 형태와 물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태, 물질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형태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낮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의 덩어리인 것이다. 빠르게 진동하기를 멈춘 고무줄은 우리 눈에 고무줄처럼 보인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빛처럼 훨씬 높은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물질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 존재함을 알지만 빛을 하나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다. 에너지 덩어리가 진동이고
진동이 에너지 덩어리이다. 무언가의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묘사하기 위한 수단이 진동인 것이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다. 과학계는 이런 발견에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 발견이 새롭지 않았음을 눈치채는 사람도 적지는 않았다. 사실 새롭기는커녕 오히려 고대의 지식이라 할 만했다. 과학자들은 부처를 비롯해서 수천 년 동안 그 가르침이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수행자들을 떠올렸다. 고대의 수행자들이 실험장치 하나 없이 현대의 과학자들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는 사실 역시 우주가 에너지임을 증명한다. 소통은 지구의 에너지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는 모두 변환되고 전달된다. 과학 법칙에 따르면 새로 생겨날 수는 없다. 물론 우주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 우주의 에너지가 생겨나기는 했을 것이다. 그 시점을 빅뱅이라 불러도 좋고 천지창조라 불러도 좋다. 다만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나왔으므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주에 정신이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물질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그 연결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의도와 같은 정신적인 것임을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 수준과 경험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우주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이다. 자아는 실제하는 것은 물질뿐이며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쇠뇌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서로 어긋나게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자마자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우리는 방금 만난 사람에게서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을 받곤 한다. 그래서 때로는 바로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고 반대로 곧장 친해져서 평생의 우정을 쌓기도 한다. 심지어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에너지의 힘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집단 안에서의 에너지 변화는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에너지를 바꾸는 능력은 에너지를 강화시키든 약화시키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보편 법칙이라면 그 아래 또 다른 법칙이 있어서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관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동수의 법칙이다.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물리학에서는 공명이라고 부르는 특성이 있다. 공명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자신의 타고난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한다. 진동은 특정 진동수 및 진폭으로 뻗어나가는 파동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여기서 진폭이란 파동의 크기나 뻗어나간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더 큰 소리는 더 밝은 빛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진폭의 음파일 뿐이다. 한 물체를 다른 한 물체로 이동시켜서 전자를 후자 고유의 진동수로 진동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후자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리를 건너갈 때 발맞춰 걷지 못하게 한다. 발맞춰 걷는 행진의 진동수가 뜻하지 않게 다리 고유의 진동수와 맞게 되면 다리가 진동하여 비틀거리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이가 긴 다리를 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진동수로 다리 구조 내에 진동을 유발하는 바람의 효과를 잘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공명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하려면 그것의 진동수로 진동해야 한다. 이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끌어오고 싶다면
그것과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필적하며 그것과 공명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도 곧장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지 않았는가? 그들의 에너지를 당신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은 정말 사실이다. 이 말만 봐도 진동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주변의 진동수에 맞게 진동하려 한다. 음악이 우리와 공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당신도 나처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하는 음악을 들으면 몸서리를 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기분을 좋게 하고 진동 상태를 높여주는 음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 내부가 항상 진동 중이라면 적절한 진동수를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당신의 현재 진동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너저분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산다면 무기력하고 게을러지기 쉽다. 더러운 장소에 오래 머물거나 집이 더럽다면 무슨 일이든 금방 포기하게 된다. 당신이 보는 것 또한 당신의 진동수에 영향을 준다. 슬픔과 투쟁에 관련된 이미지 혹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이미지만 본다면 결국에는 비참해질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영상만 본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당신에게 맞는 에너지의 원천과 바른 진동을 찾아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돌고 또 다음 장소로 흘러나간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깨닫게 해준다. 긍정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준다. 이때 당신은 더 감사한 일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들인다. 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얼마나 허락하는지에 따라서도 당신의 진동 수준이 달라진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계획대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주가 대가 없이 보내주는 에너지는 직감, 육감 등의 형태로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 에너지가 무한한 정보의 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 진동수는 당연히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스트레스, 자아,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에 집중하는 행위는 우리의 진동수를 높은 에너지의 진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의 높은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우주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수록 당신은 자신이 창조자의 위치에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생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편안한 상태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당신 안에 우주 에너지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서 계속 쉬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정신과 육체의 상태가 편안한지를 점검하라는 말이다.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아서 늘 불안한가?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커지는 바람에 진정한 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모든 얘기는 결국 당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 내면의 에너지이다. 당신의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당신의 진동수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에 충만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적처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갖고자 하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그냥 해보라. 그렇게 하면 에너지는 전환된다. 생각이 행동을 부른다면 행동 또한 생각과 믿음을 부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는 그 행동에 맞는 믿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목표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단번에 계획된 삶을 살 수도 없다. 한 번에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새롭게 시작한 행동을 그것이 내면에 굳게 정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 플러그만 꽂으면 작동되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나 볼 수 있는 편리한 학습 과정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몰입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확언한 다음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취하라. 그러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주가 말해줄 것이다. 수영을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덮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앞뒤로 흔들리는 파도를 탈 수 있고 파도 아래로 헤엄쳐서 갈 수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파도를 만날 테지만 그 파도를 비켜가든 타고 가든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복잡한 감정을 내보내는 명상법이 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우주적 에너지를 우리 내면에서 거침없이 흐르게 하면서도 모든 장애물을 쓸어서 내 우주로 내보낼 수 있다. 먼저 발을 적당히 벌리고 편안한 자세로 선다. 심호흡을 몇 번 해서 긴장을 푼다. 이제 황금빛 에너지의 줄기가 발바닥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에너지가 점점 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온몸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준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동안 숨을 들이쉰다. 에너지가 흘러가는 몸의 부분들이 점점 더 편안해짐을 느낀다. 숨을 다 들이쉴 즈음 황금 줄기는 정수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숨을 내쉬기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의 황금 줄기가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척추를 타고 몸 아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당신을 구속하는 장애물과 당신 안의 불순물을 에너지가 모두 쓸고 내려가면서 발바닥을 통해 우주로 흘러나간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에너지를 그저 상상하고 시각화한다. 긴장을 풀고 그 에너지가 온몸을 통해서 흐르게 두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당신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들어오는 에너지의 힘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강화하자. 그저 적절하게 느껴지는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 이 현실은 당신의 생각의 내용과 방식이 실현된 것일 뿐이다. 당신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은 그 목표에 얼마나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표를 향해 가며 그 길에서 자신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풍요를 떠받치는 진정한 기둥 중 하나이다. 모든 욕망에 영향을 주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일단 갖게 된 것의 가치는 낮게 본다. 그것을 버리려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더 이상 크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돈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보통 연봉 7천에서 8천 정도를 넘어서면 계속 더 많이 벌어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기쁠 수는 있지만 이 기쁨이 당신이 제일 먼저 구분해야 하는 장애물이 된다. 많은 사람이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하지만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몹시 더운 날 오래 갈망하던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 느끼는 것은 기쁨이다. 이 찬란한 기쁨은 기억에 바뀐다.
하지만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점을 맛보게 하지만 그 특성상 유효기간이 짧다. 반면 행복은 그 자체로 존재의 기반에 가깝다. 행복은 사랑, 안정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온다. 당장 내일 쓸 돈을 걱정해야 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늘 불안하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끌어당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어느 선까지는 꼭 필요하다. 돈이 사랑을 사주지는 않지만 돈이 제공하는 울타리 없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돈은 나쁜 것도 악마도 더더욱 아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든 말이다. 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당신의 상태에 달려있다. 균형 잡힌 상태일수록 모든 것을 더 제대로 해석하기 마련이다.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주는 편안함과 돈 덕분에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 뒤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기쁨을 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절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행복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 하나에 달려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주로 하는 생각을 보면 당신이 행복한 정도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결핍이 깔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결핍된 현실을 만들어서 그런 믿음을 다시금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다. 행복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스스로 풍요로움을 창조할 때 온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할 것이다. 불교는 언제나 베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주변 사회를 둘러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베품의 이유가 옳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올바른 의도가 아니라 자아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베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여유가 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 정신은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번창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든 당신에게는 언제나 타인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불교에 따르면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보다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 베품의 행위는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은 절대 사회의 급빈층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동기는 반드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타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 혹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 타인을 도울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이어야 한다. 베품에 물질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남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보라. 보답은 바라지 마라. 베풀 때 드는 기분 좋은 느낌에 집중하라. 그 느낌을 원해야 한다. 그러면 이때 당신의 내면의 현실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의 현실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연습이고 그야말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이다.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면 당신은 풍요로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인간 문명이 현재 풍요의 정점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만큼 오래 살았던 적도, 지금만큼 안락한 삶을 살았던 적도, 지금만큼 기술의 발달을 누린 적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하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가진 것이 많지만 우리는 결핍이나 정치적인 계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사의 마음을 주위에 퍼뜨려라. 그럼 공명의 법칙으로 인해서 10배는 더 돌려받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느냐이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이미 가진 것을 보라. 이미 가진 것을 보라는 말은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곧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더 갖고 싶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주면 된다. 이제 당신에게 없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 인생에서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날 가능성 말이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사의 마음, 그것을 주위에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공명의 법칙, 진동의 법칙에 따라서 10배는 더 돌려받을 것이다.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우주님이 갑자기 부채를 휘둘렀다. 너는 아직 멀었어. 말하는 방식을 더 수정해야 해. 앞으로는 말버릇을 우주가 기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해.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너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것만을 말로 표현해야 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 것은 절대 말로 표현하면 안 돼. 우주는 항상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일어나기 바라지 않는 것을 말로 계속하면 우주는 그걸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라고 인식해. 너의 의식이 그쪽으로 계속 향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아, 정말 싫어.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가 만약 이제 다시는 빚은 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한다면 너의 미래는 20억의 빚을 짊어진 지옥으로 변할 거야. 말이 모든 것을 실현해준다는 걸 명심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이라는 숫자를 자주 보면 행운이 온다. 무지개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침에 똥차 세대를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따른다. 이사하는 날 비가 오면 대박운이 생긴다. 이런 말이 진짜인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 발생하도록 스스로 의식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의 시험을 당하는 듯한 사건들이 몇 번이나 발생합니다. 이게 여기서 그만두라는 건가? 아니면 헤쳐나가야 한다는 건가?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명확한 판단을 하라는 우주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자신만의 의미를 둘 것입니다. 아마 이건 조금 더 해보라는 신호일 거야. 더 괜찮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의 계시야. 이렇게 믿고 계속 행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길을 갈지는 내 현재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와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부와 성공의 법칙을 아주 재밌게 쓴 책이죠. 고이케 히로시의 2억 빚을 갚은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기적을 일으키는 말버릇. 이 책의 일부를 담아보았습니다. 말의 위력은 마법과 같다. 이것은 내가 매일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는 일이다. 파산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듣던 내가 2억이라는 빚을 9년 만에 갚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말의 힘 덕분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빚을 지고 있던 시절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은 말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신인지 우주인지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이란 것을 주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말은 마법이다. 그러니 일어나기 바라는 것만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라. 일어나기 바라지 않는 것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기 바라는 것만 말로 표현해야 한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도 사실은 마법이고 주문이다. 말을 사용할 때는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일어나기 바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고 일어나기 바라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해도 역시 현실로 나타난다. 괜찮아. 이 말은 약간 신기하다. 긍정문으로 사용하면 자신을 격려하는 최고의 마법 같은 말이 되지만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여서 의문형으로 만들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되어 상대방의 힘을 빼앗는 마법이 되기도 한다. 괜찮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보자. 왠지 모르게 응,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반대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괜찮지 않아. 이런 말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자주 누군가에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괜찮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괜찮아. 이 말은 상대방을 긍정하고 격려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는 네가 걱정되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너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 때 걱정의 대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다. 느낌이 좋은 상대나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을 두고 가지 않을지 걱정이 되거나 애당초 상대방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걱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할 때에는 본인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낫다. 나는 평소에 좋아, 그거 좋은데? 이런 말이 말버릇이 되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좋아, 그거 좋은데? 어떤 것을 보아도 좋아, 그거 좋은데? 이렇게 말한다. 좋아, 그거 좋은데? 이 말을 연발할 때도 있다. 고맙습니다와 마찬가지로 좋아, 그거 좋은데? 이 말을 연발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할 때는 명확하게 종이에 적어서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추상적으로도 인생이 잘 풀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다.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버릇은 모두 바꿔야 한다. 왠지 마음에 드는데? 왠지 느낌이 좋아.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한계를 정하지 않은 좋은 느낌에 해당하는 말은 자신이 주문한 모든 소원을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최강의 지원자가 되어준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 왠지 느낌이 좋은 현실이 펼쳐지는가? 아니면 왠지 느낌이 나쁜 현실이 펼쳐지는가? 이런 것은 늘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어느 날 우리 부부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이런 주문을 종이에 써서 이상적인 집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무슨 이유인지 원하는 집을 만날 수 없었다. 나는 우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우주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게 시간차인가요? 아니, 이건 시간차는 아니지. 이게 시간차가 아니라고요? 그야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너 진심으로 주문을 한 게 아니지?
우주의 말을 듣고 황당해서 내가 물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진심으로 주문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주문했고 종이에도 분명하게 적었고 집을 찾기 위해서 정보도 모았습니다. 내 말에 우주님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물었더니 우주님이 이렇게 물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한 주문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 당연하죠. 저는 단독주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 지금 텐션이 얼마나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눈을 감아봐. 지금 너는 이상적인 집을 발견해서 그 계약서를 앞에 두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이야. 자, 기분이 어때?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바로 직전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행복하고 인생에서도 최고의. 아,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왠지 무섭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잘 들어.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해야 하는 건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주문이 맞는가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가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좋은 단독주택은 자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나는 우주님에게 대답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시 물을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이유가 뭐지? 이유야, 저의 소중한 아내와 딸들이 좀 더 밝은 표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래서죠. 그 위대한 바람이 너의 그 작은 공포심에 짓눌릴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문이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인 건 확실한 거야? 네? 몇 년이 걸려도요? 단독주택에 사는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내가 이른 아침에 거실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딸들이 일어나서 나온다. 딸들이 내 무릎에 앉아 함께 TV를 보고 있으면 아내도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서 같이 먹어요. 이렇게 말하고 주방 앞에 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아, 정말 행복한 광경이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해내고 말 거야. 우주에 소원을 주문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내일 당장 빚을 모두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리다. 이렇게 많은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주문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빚을 모두 갚았다. 이런 주문을 할 경우 한동안 발생하는 현상은 전날까지 우주로 보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주문이 현실로 나타난다. 새로운 소원을 주문한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인 상대를 지금 당장 만났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이상적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차라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주문을 했는데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주문을 보내면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밖에도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진짜 주문인가 하는 것이다. 우주에 소원을 주문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시간차 주문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주문을 했는가? 이 구분은 쉽게 할 수 있다. 시간차라면 마음속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가 앞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고 행동이 즐겁게 느껴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따라온다. 따라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주문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된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시간차라고 생각하고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반대로 주문을 내고 실행하고 있는데도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기분 나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현실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면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신에게 확인해 보면 된다. 진심으로 보낸 주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것은 시간차다.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도전하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혹시 시간차가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그것은 방식을 바꿔보라는 우주로부터의 힌트이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시간여행을 하는 스토리가 소개되기도 한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를 잘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역사를 바꾸어도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변화된 역사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평행 우주와 같은 개념이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인생 여정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새로운 층에서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왠지 만족스럽지 않았던 여행에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현실이 바뀐다는 것이다. 거기다 과거까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시간축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강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강 상류를 향하여 서 있다. 그렇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과거를 향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바뀌면 당연히 과거가 바뀐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빚을 많이 진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 책을 출간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인생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주가 지나치게 하향 조정되어 있던 과거를 잘 활용하여 떡밥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그런 현상이 시작됐다면 인생의 층이 바뀌었다는 증거다. 아, 그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한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당시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었던 모든 사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재의 행복 수준이 보다 높아지도록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최고로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없었다면 현재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우주를 모두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주는 이런 것을 기뻐하고 당신의 인생 여정을 더 높게 업그레이드 해준다. 다만 이런 현상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원래의 층으로 되돌린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자기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나는 집을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그렇게 고대하던 벤츠를 구입하는 날이 찾아왔다. 나의 소녀 같은 예민한 감성을 자극하는 파란 스티치가 들어간 시트. 꿈속에서도 그렇게 바랬던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차량을 만난 것이다. 벤츠를 타고 우주님과 첫 드라이브를 했을 때 우주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봐, 히로시, 벤츠를 탄 기분이 어때? 내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최고죠. 가족의 안전을 최고 수준에서 지켜주는 자동차를 구입했으니 아빠로서도 가슴을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벤츠가 가진 에너지를 느끼고 있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주님이 말했다. 꽤 거만한 말이지만 마음에 들어. 내가 이 지구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뭐냐 하면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에너지의 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너는 이제 벤츠를 타봤어. 그건 벤츠를 탄 적이 없었던 히로시와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지구는 체험을 하는 별이야.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몇 번이나 말하지만 지구는 행동하는 별이야.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경험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내가 이 지구로 찾아온 목적도 이해하게 되었고 매일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생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 그 자체이다. 이 지구상에서 에너지는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공간과 물질을 공유하고 있다. 돈도 물론 에너지이다. 돈도 자신을 웃는 얼굴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한다. 반대로 돈 때문에 너무 불행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를 돈 탓으로 돌리고 돈을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에게서는 도망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하고 있으면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과 당신 때문에 너무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느 쪽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가? 답은 간단하다. 돈도 똑같아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미소를 지으며 사용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룹에 있고 싶어 한다.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고리, 부자들의 황금 필드, 돈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자신이 에너지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에서 좋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편한 장소에서 편한 마음으로 있게 된다. 만약 지금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있는 장소도 본래 있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서 이동해야 한다. 자신이 좋은 에너지 그 자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마치 자신이 충전기가 된 것처럼 이번에는 좋은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하고 보충해 줄 수 있게 된다.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여 그것을 발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주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내는 주문은 혼자만의 주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운이 모인 좋은 주문이 되어서 보다 강력하게 우주에 전달된다. 우주는 에너지 증폭 장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달된 에너지는 더욱 거대해진다. 그 결과 기적은 당신 삶에서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누구나 이 지구상에 소중한 체험을 하러 찾아왔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다. 나는 매 순간 그것을 실감하고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다. 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험이고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로 온 것이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에는 현 상태에서 100점 만점을 주자.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 실패, 기분 나쁜 일, 험담, 싸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래, 이건 100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하자. 어쨌든 여기까지 와주었으니 100점인 것이다. 눈앞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모두 제쳐두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100점을 준다. 상황 중계를 하듯이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 완벽해.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대단해. 완벽해. 이대로 충분해.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도전해 왔으니까, 실행해 왔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남는 장사이다. 우울한 기분이 느껴질 때에도 오케이를 외치자.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방치, 아니 우주에 맡겨보자. 그렇게 하면 일단 고민으로부터 해방된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하다. 맡겨두면 자기 치유력을 발휘해서 온전하게 되돌아와준다. 그리고 이런 우울한 경험이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전부 나중에는 성공의 재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빚에 쪼들렸던 시절 나는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고통이었다. 그저 매일 앞으로 하루만 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다. 하지만 그 하루가 정말로 힘들었다. 그럴 때 우주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밝은 미래 따위는 없는 거야. 그 이후 우리 가게를 찾아와준 모든 손님에게 정말로 진심을 다해 대했다. 그 손님의 만족이 또 다른 손님을 부르고 나아가서는 나의 행복한 미래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오늘이라는 날은 특별한 날이다. 사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리고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를 두려워한다. 매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건 모두 허상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도 최고의 하루였어. 이렇게 미리 선언하고 시작하자.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것에만 집중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후회나 고민 따위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진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단 하나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지구로 찾아온 날부터 우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줄곧 오늘을 잘 살아가면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왜 나에게만 돈이 안 들어오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성공하라.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일본 고액 납세자 10위 안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인물. 전액 사업소득에 의한 납세로 일본에서 노정납세의 1위를 기록한 사람. 사이토 히토리. 그의 책을 읽으면 언제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밝은 에너지가 퍼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는 말의 힘을 무척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그 운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내뿜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좋은 일이 생긴다. 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대화법.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밝은 빛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익숙한 감정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어째서 이토록 사랑에 집착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신으로부터 나눠받은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의 에너지로부터 탄생한 혼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구에는 드넓은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신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을 한 방울씩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신의 자녀인 셈이죠. 바닷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옵니다. 증발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바닷물은 절대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생명이 탄생한다고 해도 신의 생명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곧 신이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환한 빛 같은 존재이죠. 신이 사랑과 빛 그 자체라면 그 생명을 나눠받은 우리의 본질 또한 당연히 사랑과 빛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어이없을 만큼 너무도 쉽게 말이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만큼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심각한 병을 얻어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번번이 불사조처럼 생활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빛을 잊지 않는 저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작은 리액션 하나에도 사랑이 담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맞장구를 치든 엇박자가 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똑같이 맞장구를 쳐도 기운을 북돋우는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멋지다. 재밌겠다.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네. 진짜 최고야. 이렇게 상대가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도록 호응합니다. 당연히 대화는 더욱 무르익겠죠. 말에는 그 의미와 같은 값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에는 좋은 기운이, 나쁜 말에는 나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지닌 말을 쓰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밝아집니다. 그 자리의 공기마저 밝은 에너지로 바뀌죠.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 어느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즐거운 발상, 흥미로운 정보가 쏟아집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버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불행해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답답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나쁜 일은커녕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수직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운이 밝아지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끌어당깁니다. 당연히 미래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도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둠으로 뒤덮였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약하게나마 안도감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이제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안도감이 안도감을 부르고 기운도 더욱더 밝아져만 갈 것입니다. 밝아진 내 모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최강의 조력자가 언제나 함께할 테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제 마음마저 울적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우울한 사연을 들어도 그 감정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의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모니터 너머의 사람이든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 인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에게서 왔습니다. 신의 생명을 나눠받은 인간은 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듯이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이 깃들어 있으니 저에게는 사람을 믿는 것이 신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뜻으로 신이 내린 과제입니다.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어딘가에 행복해지기 위한 깨달음, 부자가 되는 힌트, 이런 것들을 숨겨뒀으니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내라는 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든 그 속에서 사랑과 빛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고민을 들어줄 때도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말을 할 뿐 지역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숲을 볼 뿐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운 기운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면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 전할 말을 신중히 고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아도 상대방에 따라서 정반대의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 지금의 상황과 감정, 성격, 취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누구에게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평소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상대를 유심히 관찰한다고 해서 적절한 조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말이죠. 그 안에 깃든 신과 그 사람의 밝은 미래를 믿으면 사랑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오만한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하는 날이 옵니다. 기운의 작용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면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인데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운의 작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말을 하면 불행한 현실을 초래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말에는
그 기운에 어울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더 비참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뒤에서 헐뜯는 것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기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뱉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지닌 기운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무서워서라도 나쁜 기운을 품은 말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든지 써도 좋은 말은 기운을 북돋우는 말입니다. 밝은 말은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밝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기운을 한껏 높여주니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면 어느새 마음에 드리웠던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또다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좋아지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기운이 높아지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운을 되돌려줍니다. 즉 사랑의 캐치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불러서 주위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잔뜩 모이면 행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기적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을 담아서 듣고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소 띈 얼굴로 밝은 기운을 발산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부자의 운이 커지는 비결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성공을 손에 넣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빛을 잃지 않은 사랑을 잘 간직하면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매력이 넘치는 인류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지도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사랑을 나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